주력이었나? 그렇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인쇄업. 어쨌든 저희 영세하지만 어쨌든 성실하게 우리 피와 땀을 흘려서 우리 회사를 지키고 우리 사람이 보필하고 우리 회사를 유지하고 그래야 뭐 내 급여도 받고 내 가족들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터전이 되는 그런 회사를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뭐 아예나 서프라임 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부적인 요인도 은근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믿고 맡겼던 정리 직원이 회사 자금 한 15억 이상 들고 가서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뭐 인천의 가구회사 같은 경우는 10년간 일했던 정리 직원이 사장님 몰래 그런 소액 현금을 조금씩 횡령해서 그러니까 가람비 어쩐다고 하죠.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횡령을 해서 명품 가방을 그날 보내는 것도 있었고 압축기 제조회사 근데 이제 이분도 주식 투자에 실패한 직원이 그 외상 매출금 B2B 되게 많이 쓰시죠. 회사에서 요거 30억을 또 횡령을 했는데 결산할 때마다 잠깐 다시 회사 통장에 입금해놔가지고 몇 년간 이게 들키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사가 진행되자 이제 필리핀으로 도망가셨죠. 이런 사례도 있었고 T사 이거 저희가 나갔던 회사인데 10년간 일했던 제목과 차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저랑도 굉장히 많이 커뮤니케이션 많이 했던 분들인데 두 분께서 주식과 도박을 많이 해서 40억을 횡령했고 두 분도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도주를 하셨고요. 이게 수법이 어떻게 되냐면 은행 자료하고 회사 장부를 완전히 다 위조를 하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회사가 굉장히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좀 저희가 예방 프로그램을 하려고 시작할 때 그동안에 그 해놨던 거가 더 커질 수 있었는데 이걸 좀 막았고 그 이후에 이 회사가 좀 5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자그마한 회사는 40억을 도둑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어려웠지만 임직원이 위치장려해서 회사를 다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D사 여기도 제가 경험했던 제가 업체인데 그러니까 대표님이 계시고 대표님이 고등학교 선배예요. 전무를 이제 영입을 하신 거예요. 영업을 하려고 영업을 더 많이 해야. 근데 이제 대표이사 과거 비리가 있었거든요. 그럼 뭐 회사마다 조금씩 약간씩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뭐 내 회사 돈하고 개인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중소기업들은. 근데 그거를 전무가 알고 이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을 하고 이 회사를 이제 전무님이 꿈뻑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계략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검찰 세무서에 고발해서 세무조사 나오고 막 검찰 고소장 날아가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전무님이 또 그런 걸 또 대응하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말로는 잘 되고 있다, 뭐 검찰에 뭐 자기가 잘 얘기해놨다 이렇게 다 거짓말했던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내부자로 고발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전무님이 그렇게 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고 대표님은 굉장히 좀 좌절을 하셔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전무님은 나중에는 검찰 고발이 됐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 나가지고 사장님은 이제 구속되지 않았고 전무는 도망갔죠. 그래서 이제 대표님은 그것 때문에 좌절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시다 결국에는 회사를 넘기시고 말았습니다. 사세가 기울어져. 이게 한 사람의 배신 때문에 회사가 진짜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뭐 여직원이 이제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정부의 돈을 기업들에서 연구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기업들, 중소기업들, 중기청 자금 많이 받으시는데 그거를 개인적인 자기 통장으로 받아가지고 이걸 횡령을 한 겁니다. 그걸 또 상위 책임자가 또 몰라서 또 감봉당하고 또 직위회자 나오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계속 사례가 나오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하이라이트를 사례는 하고 자 이제 아직까지는 횡령의 징후가 아까 없으시다고 얘기하셨는데 횡령의 징후라는 게 뭐 이런 징후가 있다고 해서 꼭 횡령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없다고 해서 횡령이 안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감기가 걸린다고 하면 어떤 거야 몸이 상태가? 열이 나고 기침 나고 그냥 몸이 스트레스 받고 좀 짜증도 나고 그러다가 또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감기 안 걸린 상태로 갈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그 다음날 몸이 더 안 좋아서 감기에 걸려서 열이 더 올라가거나 콧물이 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 몸에 따라, 사람의 면역력에 따라 달라지겠죠. 횡령이 지구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한 명이 다 관리한다든지, 회사 조직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횡령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지가 높다라는 것이 꼭 발생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 회사가 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게 한두 가지가 있다라고 싶으면 좀 대표님 같은 경우, 여기 관리직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해서 그런 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쳐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 자료를 나중에 드리면 그걸 한번 체크해, 우리 회사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뭐 12번까지 있습니다. 구성원 직원 간 관계가 뭐 팀장만 빼놓고 너무 필요 이상으로 돈독하다든지, 이런 게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공모를 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할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좀 하이라이트를 얘기를 해야겠네요.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횡령 사건이, 횡령이나 뭐 우리 회사의 비리나 부정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발생하면 회사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쌓았던 공도 탑이. 뭐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잘 지키고 직원들한테 일치단결해서 갈 수 있을까요? 뭐 생각나는 방법 몇 가지만 한번. 뭐 일단 회사에 대한 경험을 중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보상, 적절한 보상과 목표를 향상하는 것들 할수 있는 세상을 많이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로 보상드리고. 그렇죠. 훌륭한 사장님이시네요. 직원들을 생각해 주시는 너무나도 넓은 마음에. 여기 직원이시잖아요.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어떻게 해주면 우리 회사가 좀 더 오래 가고, 우리 회사가 더 번창하고, 직원들이 배신도 안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있으면 직원들의 불만도 없을 거고 자금에 관심도 안 가질 것 같고, 그렇겠죠. 그리고 약간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다 같이 뭔가 교육도 좀 많이 경각심을 욕심하고. 그러니까 결국 사장님이 노력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보상이나 복지나 뭐 교육이나 어쨌든 직원들이 꼭 보상만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